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광주과학기술원, 즉 지스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제 카이스트 2025학년도 카이스트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이제 뭐 카이스트 이외에도 이런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스트, 그 다음에 뭐 유니스트 이런 이제 과학기술원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들에 대한 전형들도 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에 이어서 지스트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과학기술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그 카이스트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편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지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동영상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지스트의 이제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2025학년도에 양식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스트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스트 입학 전형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제가 미리 조금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제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학년도가, 입학 전형이 전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전년도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동일하고요. 심지어 전형별 모집 인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이나 지원 자격에 있어서도 네,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추가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또 어떤 부분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안에는 이제 전년도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좀 동일하다. 이제 뭐 추가 변경된 사항을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년도에 준해서 살펴보되,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전년도에도 지스트를 지원했던 학생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새롭게 지원을 하거나 앞으로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감안해서 그냥 전형 자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정원 내 정원 외까지 했을 때 총 모집 인원은 230명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시 모집 같은 경우하고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발은 하는데, 뭐 정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가 지금 15명 내외, 그러니까 정원 내외 다 합쳐서 15명 내외를 모집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수시 모집 전형에서 총 215명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수시 모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카이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 내 인원은 기초교육학부. 자, 이제 그 밑에 주의사항을 볼 건데요. 자, 정원 내 인원은 기초교육학부. 그러니까 기초교육학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학기술원들은 기본적으로 무학과로 선발을 합니다. 무학과.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기초교육을 듣고 1학년 이제 끝날 때쯤,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 정원 외의 인원은 이제 반도체공학과 이제 모집 인원이다라고 해서, 자, 반도체공학 같은 경우는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학사 3.5년, 그 다음에 석사 1.5년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공학과는 학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학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입학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반도체공학과로 희망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은 카이스트도 역시 동일했었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모집 시기는 어쨌든 수시 정시인데, 자, 수시 모집에서도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125명, 정원 내 인원은 125명, 정원의 인원은 25명.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학을 얘기한다고 밑에 주의사항에 써 있었죠.
자,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스트도 그렇고 디지스트도 그렇고 유니스트도 그렇고 유니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공학과는 전부 다 삼성전자와 협약을 체결한 계약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자 이제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이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염두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전형은 정원 내외 인원 다 합산해서 총 150명 내외를 뽑는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 40명 내외, 라고 해서 이제 총 모집 인원이 지금 40명 내외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스도 그렇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천인원에 좀 지원 자격 제한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은 15명 내외, 특기자 전형은 10명 내외로 전반적으로 전형별 인원조차 전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안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 정원 내 10명 내외,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과 네, 5명 내외, 네, 요렇게 모집을 한다. 그래서 총 15명 내외를 모집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도 그렇고, 이제 지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합대학 수시 6회, 그리고 정시 3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군의 모집 학교이기 때문에 가나다 이제 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심지어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조차도 정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합격한 이후에 이제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 결정해도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입니다. 자, 지원 자격은,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2025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뭐 크게, 연도에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되, 뭐, 과학기술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조기 진급 등에 대한 규정으로 조기 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 즉, 보통 과학고 2학년, 학생들, 그죠? 네, 요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기 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받은 자, 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일반 고등학교 자율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다. 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형 1 또는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되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저소득 가구 학생이라고 해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 그럼 저소득 가구 학생의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 무엇인지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해당 조건이 되는 수험생들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그리고 네, 이제 특이하게 군인 자녀 들어와 있죠. 그래서 20년 이상 복무 중이거나 근무한 군인의 자녀다. 그래서 군인 자녀도 역시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자, 요런 부분들 아마 요런 거겠죠. 지스트 과학경제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 자격 요건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수성 예시라고 해서 이제 활동과 수상, 기타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 인정받은 자는, 이제 이게 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전년도에는 이 내용이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요게 이제 2025학년도에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추가가 된 부분. 네, 그러니까 뭐 변동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런 일부분에서만 지금 이제 좀 추가 내용이 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자, 응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수, 영탐, 한국사 5개 영역인데, 이 중에서 수학과 탐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 택일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탐구는 사탐 안 되고 과학 탐구만 가능하다. 그런데 네, 이제 서로 다른 두 분야의 2개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과견 이제 수능 응시 영역에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심코 지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그 지원 자격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2025학년도에 새롭게 이제 부여된 지원 자격 요건이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추가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 지금 입학 계획안 자체가 대단히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입학 계획안 나온 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딱 요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복잡하게 갈 필요가 뭐 제가 생각해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제 거의 전형 방법들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 요건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측면에서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카이스트 앞선 이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도 실제로 이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대신 이제 그 평가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하고 면접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서류 내용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는 서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종합대학들 아마 전형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1단계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통 2단계 같은 경우로 들어가게 되면은 2단계는 1단계 서류 점수와 2단계 면접 일부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비해서,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1단계 서류, 2단계는 그냥 통으로 면접, 네, 요렇게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밑에 여기 이제 뭐 수시 전형에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 전형, 이렇게 총 4가지 전형이 있었는데, 이 4가지 전형 중에서 우선 여기 일반 전형하고 학교장, 고른기회 전형은 서류 60%, 면접 40%를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전형의 1단계 서류 전형의 비중이 총점 100% 중에서 60%에 해당한다는 거고, 면접이 4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하고 조금 뒤바뀌어 있죠. 카이스트는 서류 40에 면접 60이었는데, 네, 지스트는 자, 서류 60에 면접 40%다. 네,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기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건 이제 따로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하고 면접의 비율을 뭐 6대 4냐 5대 5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니고, 네,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산해서 통으로 100%로 산출을 해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서류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자,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4, 5배수 내외를 모집을 하고요. 1단계에서.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 100%, 그 다음에, 자, 이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일반 전형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지스트 이공계, 인재 적합성, 즉, 전공 수학 능력이나 내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면접이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시문과 서류 기반을 합산한 면접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거는 제출된 서류, 뭐 기본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와 자소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한다. 자, 그래서 전공 수학 능력 이제 작년 기준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뭐 전공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교과 학업 소양, 뭐 특히나 수학 과학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다음에 수학 과학 사고력 평가. 네, 요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의 진학 의지, 얼마나 카이스트 쪽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리더십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질문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기 내용의 검증 및 우수성을 확인하고 내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기 내용 검증 및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스트에서 얘기하는 특기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기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탁월성이나 그 우수성, 그리고 특기 내용의 검증을 아주 이제 짜임새 있게, 이제 밀착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네, 면접의 방식이 특기자 전형은 조금 다른 면접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 하나, 그리고 네, 이제 1단계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자, 이제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면은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그냥 포괄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네, 100%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서류가 중요할 수도 있고 면접이 중요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정시 모집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은 총 15명. 그래서 정원 내 10명, 정원에 5명. 정원에는 반도체 공학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 인원에 뭐 수시 2월이 되면은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100%, 그러니까 수능 100%로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능 영역에서 활용하는 수능 활용 지표는 이건 뭐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자,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 그게 이제 뭐 가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3등급까지는 그냥 만점, 가산점 5점을 주고, 그 밑에 등급들부터는 이제 등급별로 0.5점씩의 편차를 주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과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긴 극간 점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수 갭도 커진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좀 우수한 등급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하게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는데 등급에 따른 감점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준 점수를 활용만 하는데 4등급부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되 그 등급에 따라서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씩 감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수학 4등급을 맞고 네, 이제 지스트를 지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4등급 밑에 그 이하 등급들은 결론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특히 2과목 응시할 경우 해당 과목 변환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네, 카이스트보다 좀 점수가 크네요. 자, 그래서 해당 변환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을 한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등급에 따른 감점제도 활용을 하는데 원과목은 1,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는데 3등급 밑에서부터는 또 감점을 적용하고 2과목은 3등급까지는 문제 없는데 4등급부터는 또 감점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실제로 지스트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감점의 요소를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점의 요소를 피하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안 돼도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3등급보다는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맞아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어쨌든 감점 요소만 좀 감안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도 원과목은 2등급 안쪽에는 최소한 들어와야 되고 2과목 같은 경우는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수들을 합산해서 최종 성적을 산출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점, 네, 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주의사항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본교 입학 정책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추후 확정 요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이제 지스트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2024학년도, 네, 이제 지스트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형별로 이제 자기소개서 유형이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전형별로도 자기소개서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자소서 유형으로, 네, 이제 쓰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요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래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보자. 그러니까 진로와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연결을 시켜서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전에 이제 일반 종합대학에서 이제 그 자소를 유지했을 때 양식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500자 이내로 진로 역량,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내 활동과 연관해서 그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창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 수행 평가를 비롯한 교과 학습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기술해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배려라고 한다든지 나눔이라고 한다든지 협력이라고 한다든지 협동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갈등 관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줄 수 있는 활동이 기재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써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최근 요건 이제
일반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전형이 이제 특징이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조금 별도의 전형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기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그러니까 특기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방법도 여기 일반이나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전형과는 면접 방법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 특기 역량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해서 작성을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GCT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학업 및 진로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제 그 진로 계획, 그러니까 뭐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 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졸업 후 진로 계획 실현을 위해서 너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학습할 거야?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서의 학업 계획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네 진로를 개척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술해 주면 네,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 이제 자소서 양식이었고 뭐 올해 자소서 양식이 또 바뀔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바뀐다고 해도 이틀 안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안 바뀔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그거는 확정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재차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뭐 그 계획안 자체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많이 끌면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방법들도 대체로 좀 전형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스트 전형은 네,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지스트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 지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공대나 자연계열 쪽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네, 추가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 기회 잘 살리셔서 특히 이제 지스트 입학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